자, 그럼 데이터를 우리가 기본적으로 파워 쿼리에 넘겨주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현재 있는 파일에서 해당되는 데이터를 넘겨주려고 하면 이제 잘 아시겠죠? 먼저 이 데이터를 테이블로 만들어 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데이터 내부 선택하시고 테이블의 약자인 컨트롤 T를 누르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표 만들기가 나오실 건데,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스택화된 스택 구조 같은 경우에서 글머리가 없죠. 왜냐면 계속 몇 번씩 반복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첫 글머리가 열머리로서 글머리로서의 의미를 갖는 게 아니라 결국 데이터로서의 의미를 갖기 때문에, 자, 글머리 포함을 체크를 해제를 해주시면, 그래서 확인을 누르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11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테이블 이렇게 나오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저희들은 그 엑셀에 되게 많이 익숙해져 있는 분들의 일반적인 그 공통적인 성향이 뭐냐면요, 그러니까 보여지는 거에 되게 민감하세요. 아주 시각적인 거에 되게 민감하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11이라고 하는 내가 지정하거나 내가 의도치 않는 뭔가가 이렇게 보이게 되면 그거를 작업할 때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라고 하면 그냥 무시하셔도 되는데, 그 꼴을 못 보시는 경우가 엄청나게 많으십니다. 생각보다. 저거를 어떻게든지 11이라고 하는 걸 없애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안 보이게 하고 싶은 거예요. 사실은 작업을 할 때 쟤는 그냥 무시하면 되긴 하는데, 그래서 저 부분을 없애시려고 하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만든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표의 기능에 들어가 있는 거고, 저희는 그러한 부분에서 저게 보기 좋냐 싫냐를 떠나서 표가 가지고 있는, 표가 주는 장점을 활용하기 위해서 표를 쓰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의도치 않은, 원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나올 수 있어서 표에 대한 레이아웃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표 강좌에 대한 부분을 좀 여러분들이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직 표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보시는 것처럼 머리 그랭을 체크를 하시면, 그러니까 표 도구의 디자인에 가보시면 머리 그랭을 체크 해제하시면 이렇게 보여지진 않아요. 그러니까 깔끔하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 표가 잘 뭔지 모르시는 분들은 이 데이터 내부 선택하시면 표 메뉴가 나오긴 하지만 뭔가 이 사람에게 셀 서식을 줬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표를 잘 쓰시는 게 엑셀을 잘 관리하시는, 엑셀을 데이터베이스처럼 잘 관리하시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 아닌가,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될 수 있으면 좀 불편하시고 조금 번거로우시더라도 테이블을, 표를 만들어서 관리하시는 게 궁극적인 목적에서 봤을 때 훨씬 더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하는 거 꼭 연습을 통해서만 익숙하게 가셔야 됩니다. 이거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표 되게 불편하게 생각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불편하냐 불편하지 않냐는 반대로 말씀드리면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익숙하냐 익숙하지 않냐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일단 표를 만들어 놓고 저는 이 녀석을 데이터의 테이블 범위에서 피벗 테이블로 던져주겠습니다. 파워 쿼리죠. 자, 보시는 것처럼 표를 가지고 왔는데요. 이 녀석이 너무 건방지게 원본을 가지고 와서 승격을 시켜버리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더군다나 속성까지 변경된 유형으로 이렇게 만들어 버렸죠. 그래서 저희가 원치 않은 단계이기 때문에 단계를 제가 다 해제를 할게요. 자,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원본이 그대로 유지가 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글머리의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냥 컬럼 1이라고 하는 이 컬럼 1을 기반으로 해서 여기다가 어떤 속성을 다 주실 건데, 아까 보셨던 것처럼, 자,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 첫 번째, 이건 이제 인지가 되셨잖아요. 이게 몇 번씩 반복이 되는구나. 이 예제 같은 경우는 3개씩 반복됐죠. 그러니까 하나, 둘, 셋 같은 패턴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둘, 셋 같은 패턴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일단 패턴을 만들어내야 된단 말이죠. 패턴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 패턴을 만들어내는 기능 중에 하나를 여러분들이 보신다고 하시면, 아무래도 이 부분은 많이 쓰는 기능이고 우리가 함수를 처리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쓰는 기능이기 때문에, 자, 보시면은 기능을 봤을 때, 자, 지금 보시면은 이거 여기다가 반복해서 나오는 부분들이 없단 말이죠. 그렇죠? 지금 보신 것처럼 변환에 대한 부분에서 보시면 표에 관련된 열, 그 다음에 텍스트 숫자 날짜, 크게 보시면 일반적으로 이 열에 주는 기능에 대한 부분은 언피벗과 피벗, 그 다음 채우기, 이 정도예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뭘 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아래로 채울 거냐, 위로 채울 거냐, 그 다음에 피벗, 그러니까 언피벗의 반대 개념이죠. 하지만 엑셀의 피벗 테이블처럼 여러 가지 형태, 이 피벗열도 나중에 한번 저희가 한번 썼던 기억이 저도 좀 가물가물해서 목록을 변환시키거나, 이거 정말 많이 쓰는 기능 중에 하나죠. 저희가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어찌됐든 간에 제일 첫 번째는 해당되는 부분을 가지고 이게 세 번째 반복되는 그런 루틴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려고 하면 지금 없잖아요. 그러니까 해당되는 뭐를 만들어야 되죠? 그렇죠. 열을 만들어야 됩니다. 뭔가 어떤 작업에 의해서 우리가 뭔가 필요한 로직을 만들기 위해서 적용해야 되는데 그 적용의 대상이 없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러면 얘네들은 한 묶음. 그 다음에 요것도 세 개도 한 묶음. 그러려고 하면 어차피 행 번호를 기준으로 해서 무슨 작업을 하든지 간에 그 요소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 인재가 없잖아요. 그 재료가 없으니까 그 재료를 만들면 돼요. 근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제 저희가 저번 시간에도 했던 기능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인덱스 열이 있어요. 그러면 행에 대한 순서가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열 추가에 가보시면은 인덱스 열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인덱스 열 만드시잖아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인덱스 열은 뭐부터 시작된다고 그랬죠? 제로부터. 이거는 뭐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왜냐고 묻지 마세요. 얘가 이렇게 만든 걸 어떡합니까? 그죠? 제로부터 그냥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럼 잘 보세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제가 인덱스 열을 만들었는데 요거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얘가 뭐를 했냐면 요 수식창에 보시면 요렇게 뭐를 만들었냐면 수식을 만들었어요. 테이블 점 add index column. add index column이에요. 그런데 add index column이니까 자 보세요. 그러면 테이블에 주는 함수예요. 그러니까 얘는 기본적으로 큰 카테고리가 리스트에 적용하는 함수, 뭐 날짜에 적용하는 함수. 그런데 테이블 점 거의 이런 구조는 자바스크립트랑 거의 유사합니다. 일반적인 뭐 쓰임새라든가 기호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자바스크립트와 비슷해요. 완벽하게 자바스크립트와 똑같은 언어는 아니지만 뭐 어레이 구조라든가 그 다음에 뭐 함수의 어떤 기술적인 방법들이 가장 일반적으로 자바스크립트와 되게 많이 비슷하거든요. 조금 시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언젠가는 좀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싶긴 한데,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IT 테크니컬적인 부분에서 좀 더 심도 있게 모든 것들을 좀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자바스크립트, 웹 개념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프로그램 랭귀지가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나는 뭐 그렇게까지 디테일하게 아니라 좀 뎁스가 깊게 뭔가를 해보고 싶은 마음은 없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지금처럼 쭉 보셔도 상관없지만 나 이쪽에 좀 맞는 것 같고 좀 더 나의 이러한 자기 개발을 좀 더 하고 싶다. 그래서 내가 뭔가를 나중에 하려고 할 때 그 부분을 좀 더 준비해 두고 싶다라고 하시면, 그러면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은 뭐 직장생활 하시는 동안에 10년에 걸쳐서 또는 5년에 걸쳐서 좀 느긋하게 완벽하게 천천히 만들어 나가는 건 별 문제가 없으시잖아요. 그럴 때 적극 추천해 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웹 기반의 랭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거의 대부분 정해져 있어요. HTML, 그 다음에 자바스크립트. 자바스크립트는 거의 모든 환경이 웹 베이스로 다 클라우드 기반이건 클라우드 기반으로 가고 있잖아요. 결국은 웹 기반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바스크립트의 가치는 절대로 떨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테이블 점, 그 다음에 add index column. 그러니까 인덱스 열을 add니까 추가하라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개체에 대한 기본적인 속성이 나오고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행동에 대한 지침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요 앞에 나와 있는 거는 명사, 어떤 개체를 지칭하는 명사라고 하면 add index column이라고 하는 요 부분은 동사에 가까운 거예요. 그렇죠? 저 명사에서 명사 개체를 점,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해야 될 액션,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구문을 분석하시고 이 구조가 이렇게 돼 있구나, 이러한 부분들을 좀 느낌상으로 느끼시면 나중에 새롭거나 여러분들이 좀 익숙하지 않은 뭔가를 유추하거나 그걸 보시고 그거를 해석하실 때도 대충 이렇게 때려 맞추시면 어떤 느낌은 보통 옵니다. 그래서
이러한 거를 미리 만들어 놓은 거죠. 함수를 미리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함수 이름은 명사점, 그다음에 행위에 관련된 동사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은 케이스가 일반적입니다. 그럼 이제 약속하기를 이런 함수에는 요거 요렇게 인자로 4개만 받아들이면 거기에 대해서 이 인자들에 대한 부분에 대한 내용이 그냥 내부적으로 처리가 되게끔 이미 프로그램이 돼 있다는 얘기죠. 알아먹는 거예요. 자, 원본에 대해서 원본이면 지금 보시면 여기에 이게 원본이죠. 여기 보시면 또 이게 원본이죠. 이게 원본이에요. 이 원본에 대한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첫 번째 자리 잡고 있고요. add 인덱스 컬럼이니까 새로운 열을 하나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텍스트니까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인덱스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제로부터 시작했으니까 제로고 하나씩 증가했으니까 1입니다. 이걸 제가 그냥 단순하게 지우고 여기서 1을 만들어버리면 1부터 1, 2, 3, 4, 5, 6 간단하시죠 여러분들? 간단하시죠? 자, 이렇게 인덱스 그러면 저희가 인덱스열을 굳이 0부터 1부터 이렇게 안 하셔도 나중에는 이렇게 메뉴로 만들어진 게 더 귀찮아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익숙해지시면 우리가 마치 마우스를 클릭하는 것보다 단축키가 편리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이런 구조를 알고 그러면 마우스를 여기 다시 누르셔서 이거를 다시 0부터 또는 사용자 지정도 이제 되시겠죠. 한 번에 다 해결되시는 거예요. 자, 제가 만약에 2부터 단계를 2까지 그러면 2부터 시작하는데 어떻게 돼요? 2, 3, 4, 5, 6 이게 아니라 두 칸씩 2, 4, 6, 8 이렇게 되는 거죠. 두 개씩 2를 시작으로 증부는 두 개씩 증가시키는 게 바로 이런 개념이에요. 자, 그래서 요거 하나만 보시면 이 함수 하나를 가지고 얘는 단추를 어떻게 만들어놨죠? 하나, 둘, 세 개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 함수 하나를 가지고 이해되셨죠, 여러분들? 자, 이렇게 보시면 조금 더 여러분들이 쉽게 이제 하나하나씩 우리가 이 M함수를 알아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인덱스는 하나씩 만들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인덱스는 하나씩 만들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의 경험적인 그런 지식들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아예 그냥 외워버리세요.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는 조금 루틴하게 따지고 들어가게 되면 뭐 그런 것들을 만드시겠지만 프로그래밍 할 때 거의 기본적인 개념이거든요. 프로그래밍의 거의 기본, 그러니까 어떤 프로그램이 됐던 프로그램으로 뭔가 루틴하게 뭔가를 잡아낼 때 가장 많이 쓰는 패턴이고 이건 아예 정착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예 기본적으로 이 기능도 들어가 있습니다. 자, 뭐냐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가 인덱스열을 만들었고요. 열 추가해서 인덱스를 만들었죠. 그 다음에 이 인덱스열을 기반으로 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요거를 만드는 기본적인 그 개념이 뭐냐면 나머지의 개념이에요. 나머지의 개념. 그러니까 반복되는 루틴하게 똑같은 이런 행 라인에 대해서 얘는 첫 번째 순환 구조죠. 첫 번째 순환 구조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두 번째 순환 구조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결국 각각의 순환 구조의 몇 번째냐가 같은 속성을 갖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원하는 거는 이 이름에 해당되는 애들은 같은 번호표를 나눠주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신청 과목에 대한 부분도 같은 카테고리로 묶어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같이 나와야 되니까 이거를 반복되는 예를 들어서 3으로 나누게 되면요. 3으로 나누게 되면 그 3으로 나눈 나머지 그러면 계속 그 3만큼 반복이 되는 거죠. 그런 기능들이 프로그램상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듈러라고 얘기합니다. 모듈러가 나누는 나머지 그 모두에 대한 기본적인 그래서 루틴하게 이루어지는 열 추가에 가보시면은 숫자에서 지금 저희가 인덱스 1, 2, 3, 4, 5, 6이라는 숫자를 만들어냈잖아요. 근데 이 녀석을 저희 표준에서 눌러보시면 자 보시는 것처럼 모듈러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근데 얘는 열 추가하는 거죠. 자, 보시면 이 인덱스라고 하는 반드시 어떠한 기본적인 그러니까 소스가 있어야 돼요. 이 소스가 있어야 되고요. 이 소스를 기반으로 해서 열을 추가하는데 뭐라냐면 모듈러로 하는 겁니다. 그럼 모듈러가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몇 번 반복이 됐는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열의 각 값에 대한 나머지를 구하는 거예요. 나머지를 구하는 거니까 이걸 3개씩 반복되잖아요.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됩니까? 3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없거나 나머지는 항상 나누는 값보단 적어야 되잖아요. 똑같으면 한 번 더 나눌 수 있습니다. 제로가 딱 나눠 떨어지거나 1이거나 2거나 그러니까 0, 1, 2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반복되는 개수만큼을 값으로 나눠주면 됩니다. 제수냐 피제수냐 보통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첫 번째는 1, 두 번째는 2, 3이면 3으로 나눠 떨어지잖아요. 그리고 여기도 보시는 것처럼 그러면 1은 어떻게 돼요? 1은 2대 모듈로의 결과를 1로 갖고 있는 애들은 이름이에요. 모듈로의 결과가 2로 되어 있는 건 신청 과목이고요. 모듈로의 결과가 제로로 되어 있는 게 기본적으로 수강 신청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어렵지 않으신 분들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시고요. 좀 어려우신 분들은 이게 어떻게 된 건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데 중요한 패턴은 뭐다? 우리가 어떠한 반복적인 패턴을 갖는 녀석에 대한 부분을 분류를 해내야 된다고 하면 그때 모듈러라고 하는 거 써야 된다. 근데 모듈러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인덱스가 밑바닥에 깔려야 돼요. 그 녀석을 가지고 자 보시는 것처럼 그럼 예를 들어서 추가된 인덱스를 제가 안 만들고요. 안 만들고 열 추가해서 보시면은 이 모듈러는 확장이 안 돼요. 활성화 자체가 안 되죠. 그러니까 숫자를 가지고 있어야지만 그 숫자를 가지고 몇 번씩 루틴을 하게 만들 거냐. 그래서 인덱스 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가 1로 만들었지만 0으로 만들어 놓고 하셔도 상관없어요. 0으로 만들어 놓고 모듈로를 3으로 해서 왜냐하면 3개씩 반복이 되니까 똑같습니다. 그러면 0, 1, 2 그죠? 0, 1, 2, 0, 1, 2 이런 식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듈로 인덱스를 1부터 시작하는 0부터 시작하는 모듈로의 어떤 그 패턴만 조금 바뀌어지는 거지 숫자에 대한 부분들은 결국 별로 큰 의미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까지 보시고 제가 항상 지향하는 게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그렇게 오랫동안 클릭 강좌를 많이 잘 안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좀 짧게 끊어가려고 하시니까 혹시라도 짜증이 나시는 분들은 조금만 좀 참으시고 이어서 보시면 되니까 바로 다음에 이어서 보시면 되니까 여기까지 정리를 하시고 전 다음 강좌에서 또 계속 이어서 이 부분에 대한 마지막 정리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